앞두고 있는 이슈와 증권가 종목별 날씨 전망까지 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최근 우리 시장에서의 가장 큰 화두는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날씨 전망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무려 7%대의 큰 폭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열풍에 제대로 올라타지 못한 것이 첫 불씨가 됐고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당선도 돌풍과 천둥으로 작용을 하면서 삼성전자의 날씨를 최근 더욱 어둡게 만들었었는데요. 어제 복귀부터 한번 해볼까요? 어제는 4년 5개월 만에 삼성전자 주가가 4만 전자로 주저앉았습니다. 종가 기준 4만 9,900원 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4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시총 300조 원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어제만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4,772억 원어치 대량으로 순매도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렸고요. 12거래일 연속 3조 원의 매도 물량을 펼쳤습니다. 반면 개인은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11조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한 물량을 고스란히 받아냈었는데요. NH투자증권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 98%가 손실 중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4만 전자로 내려앉은 어제 증권가에서는 낙관적인 삼성전자의 매수 보고서 3건이 발간됐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흐린 뒤 맑을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 9만 원 선을 유지하면서 악재가 대부분 반영돼서 하방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예상된다며 과거 5년 평균 PBR인 1.5배도 크게 밑돌고 있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수많은 우려 속에 주가가 급락한 만큼 우려가 해소돼가는 과정만으로도 주가 회복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매수 의견을 유지, 목표가는 7만 5천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두 증권사와 달리 미래에셋 증권에서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1만 원 선에서 8만 4천 원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HBM 매출화 시기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지배적이었다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예측 실패를 인정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맑은 날씨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벌어진 HBM 기술 격차를 좁히고 중국으로부터의 맹추격을 당하고 있는 D램 사업의 본질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앞으로의 맑은 삼성전자의 앞날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가 종목별 날씨 전망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을 두고 맑은 기업으로 전망했습니다. 업황 불확실성이라는 먹구름 속에서도 2차 전지 대장주로서의 경쟁력이 부각되며 업종 내 차별화된 주가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언급했고요. 올해 대비해서 2025년 글로벌 EV 시장의 회복과 성장이 기대된다면서 LG에너지솔루션의 목표 주가를 5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JYP 엔터입니다. 최근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3분기 분기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경신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습니다. 특히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증가한 484억 원을 기록했고요. 아티스트의 인지도 상승으로 음반과 음원뿐 아니라 공연, MD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유의미한 매출원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은 고무적이라며 이번 3분기 실적을 통해 성장성과 수익성 회복을 입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는 4분기 국내 보이그룹, 2025년 중국 보이그룹, 그리고 A2K 프로젝트 런칭 등 다가오는 신인 모멘텀에 더욱 주목할 시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삼성 E&A입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삼성 E&A를 두고 2025년은 화공과 비화공 수주, 주주 환원 정책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시켜 나가야 하는 해라고 평가했고요. 외부 변수의 불확실성을 타개할 만한 수주 성과와 신사업 추진,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나가는 동시에 2조 원가량의 순현금을 활용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예보 전해드렸습니다. 마켓 웨더 김나희였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서동구의 골든타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나온 오전장을 좀 되짚어보고 남아있는 오후장을 서동구 파트너님과 함께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구 파트너님 전화로 오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 장중에 코스피가 2,400선이 무너지기도 했고요. 또 오늘 전기차 보조금 폐지 소식 속에 2차 전지주들 일제히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삼성전자 7% 넘는 강한 반등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전장 복귀부터 도와주시죠. 네, 한마디로 오늘 시장은 시비가 엇갈리는 그러한 모습이었고 우리 투자자들의 놀란 가슴을 조금이라도 쓸어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루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장 주말에도 사실 미국 시장이 하락했던 큰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파월 의장의 어떤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매파적 발언, 그리고 또 IRA 이 보조금 폐지와 관련된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공식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머스크도 동의를 하면서 바로 테슬라 주가의 하락세. 거기에 우리는 또 한 번 지난번에 이제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에서 빠졌었는데요. 무역 흑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다시 또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이 됐다라는 이러한 어떤 단기적으로 이 세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일순간에 주가는 2,390선까지도 밀렸었죠. 다행스러운 것은요. 어제 사실 5만 원 이상을 잘 유지했던 삼성전자가 옵션 만기의 어떤 파생과 연동이 되는 그러한 요인을 위해서 시장 마지막 단일가에 5만 원이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면서 상당히 많은 그런 어떠한 그 우려들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우리 흔히 증시에요. 우리 경제방송에서야 당연히 삼성전자의 어떤 동향이라든가 주가 추이들을 얘기를 합니다만은 소위 공중파 메인 뉴스에서 삼성전자 5만 원 이탈, 삼성전자 어디까지 빠지나, 시가총액 300조 원 증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은 특별한 악재 없으면은 어제 파생적인 그런 부분에서 인위적인 하락도 있었기 때문에 일정하게 되돌림은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보란 듯이 오늘 삼성전자 이렇게 6%대 지금 현재 8% 가까이 상승을 하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다만 이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와 관련된 이러한 그 IRA 보조금 폐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제가 다른 방송 코너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드렸지만 취임 전까지 계속해서 이런 노이즈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의 대응 전략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 다음 주 정도에 추가적인 어떤 그 실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일부 종목들은 투지형을 만든다든가 개파락한 이후에 저점 대비 돌려놓는 이러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단기적으로는 좀 관망하면서 매매는 좀 추가 신규든 추가 매수든 또 반등을 이용해서는 좀 비중을 줄여나가는 이러한 전략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파월 의장의 금리에 대한 매파적인 발언 지수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환율도 여전히 1,400원 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유의미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상승폭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 보수적인 접근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파트너님의 말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오전장 흐름 간략하게 저희가 정리해봤고요. 파트너님, 그럼 오후장 저희가 대비 전략 어떻게 좀 세워봐야 할 거라고 보십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오늘 종가상으로 또 당분간 이렇게 오늘 급등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은 박수를 보낼 만한 일이지만은 51,800원에서부터 51,000원이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잠깐 일봉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모습을 보시면요. 다행스러운 것은 5만 원 초반이라든가 5만 원 이하 자리에서 거래량이 평소보다도 좀 증가가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집중적인 매도를 다시 또 보였지만은 오늘은 최종적으로 3시 반 이후에 수급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현재까지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 하단부에서 저점의 물량들을 소화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오늘 이렇게 거래가 추가적으로 실려주면서 양봉이 연출된다라는 것은
이 49,900원 일시적으로 이탈됐던 5만 원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1차 지지라인이라고 말씀드렸던 5만 1,000원에서부터 5만 8천 원이 지지가 될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자리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탈이 된다면은 뭐 지수의 추가적인 하락과 더불어서 4만 7천 원을 2차로 제시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더라도요. 제반 이평선들이 모두 정배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5만 5천 원에서부터 5만 6천 원이 이제 저항입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이렇게 저항대가 놓여져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위로 얼마나 더 가면 좋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5만 1,000원에서부터 5만 8천 원에 이 라인들이 얼마나 견고하게 잘 지지가 되느냐 이걸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2차 전지 관련해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떤 그 급락 이후에 마이너스 11%까지 갔다가 지금 9% 마이너스 꼬리를 달려주질 못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 관련해서는요. 에코프로 관련주들은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마이너스 9%대에서 마이너스 3%까지 좁혀놓고 이 하단에서 도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소재 쪽과 셀 쪽이 어떤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느냐, 그리고 에코프로와 LG에너지솔루션이 하방을 어떻게 잡느냐, 이런 것을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당분간은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출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는 신규 공략은 접근을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장에서는요. 결과적으로 어제 또 계속 어떤 상승 흐름이 연출됐던 방산이라든가 원전이라든가 이런 쪽도 오늘 쉽니다. 그리고 반면에 로봇 관련주라든가 일부 소프트웨어 쪽이라든가 이런 쪽들의 어떤 순환음들이 연출이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도 절대적으로 쫓아가면서 대응은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트럼프 또 머스크 관련한 수혜 섹터들은 계속 빠르게 순환 흐름이 이루어지니까 오늘 뭐 재건주들이 급등한다고 쫓아갈 것 전혀 없습니다. 기다렸다가 다시 또 살 수 있는 기회 온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은 서둘러서 매매할 때가 아니라 돌아오는 순서를 기다리는 전략이라든가 상승폭이 미진한 또 저점을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종목들로 오후장에도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10개 섹터 또 50개 종목은 제 밴드에 자세히 여러분들이 종목들도 다 올려져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동구 파트너님께서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삼성전자 대응 전략 세워주셨거든요. 일단은 5만 1,000원 부근에서 5만 1,800원 부근의 지지 여부 중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2차 전지 신규 접근 자제해보자. 그리고 트럼프 머스크 관련 종목들 내에서 순환매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오후장에 그러면 저희가 좀 공략해볼 수 있는 종목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우주항공이라든가 또는 로봇, 방산 이런 쪽 관련돼서도 상당히 그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로봇 관련해서도 AI 인공지능이 필요한 거고요. 또 우주항공과 관련해서도 로봇과 관련된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단을 잡아주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국내의 사실 실질적인 독보적인 기술력이죠. 이 휴머노이드와 관련돼서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이 내년에 상용화라든가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상당히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는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천문연구원에 이 고궤도 광학 감시 시스템을 공급을 했습니다. 규모는 뭐 78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주항공 분야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술력이 제공이 되고 있다. 그런 쪽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에서 14.7%의 지분을 투자했죠. 여러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추가 투자를 할 경우에 로봇 분야다 어디다 그랬을 때 최대 옵션을 행사해서 59.9%로 확대할 수가 있는데 이 확대 시점이 계속해서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는 뭐 2029년까지라고 돼 있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언제든지 삼성으로의 M&A는 항상 열려 있는
대표적인 로봇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단기적으로 지난 8월 20일 날 고점 이후에 순간적으로 10만 원 초반까지도 이렇게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저점권에서 거래들이 실려주는 모습이고요. 1차 상승한 이후에 전체적으로 숨고르기 옆으로 횡보해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감안하고 또 기관들의 매수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충분히 현재 시점에서 이 13만 1,000원, 2,000원을 중심으로 12만 8,000원 사이 이렇게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탈가는요 지난번 저점에 있던 이 12만 8,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물론 뭐 바로 직전 고점 때 15만 원, 19만 원 가면 좋겠지만은 현재 이 14만 5,000원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는 조금 더 물량을 소화하고 저항이 놓여져 있으니까 짧게 보시더라도 일단은 14만 5,000원을 빨리 가주느냐 그걸 확인하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들 오늘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동구 파트너님의 오후장 공략주는 레인보우 로보텍스였습니다. 매매 전략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동구 파트너님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핫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와 섹터 그리고 관련주까지 총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데일리 핫스탁은 이데일리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제 또 우리가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관련 테마가 상승력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도움이 될 만한 테마를 일단 들고 나왔고 특히 이제 오전장에 좀 강력하게 부각을 받는 테마를 갖고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오늘 테마들은 이제 대다수 다시 재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테마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등락을 거듭하면서 부각을 받을 만한 그런 종목으로 생각하시면서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전장에 부각받았었던 테마, 또 지속적으로 저희의 관심이 필요한 테마들 오늘 살펴주신다라고 하네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먼저 한 테마씩 저희가 차근차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는요. 히토류입니다. 히토류 관련주들 어제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기존 반도체 패권 경쟁이 히토류로 넓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노바텍, 유니온, 동국 RNS와 같은 종목들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 열어볼게요. 우크라이나 재건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 유럽연합이 공식 입장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복구 재건에 투자할 기업을 모집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요청에 따라서 유럽 현재 기업들은 내년 3월 1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게 됐는데요. 국내 수혜주들 반응하고 있습니다. SY 스틸텍 상한가에 안착해 있고요. SG, SY 두 자릿수대 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테마입니다. 로봇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해온 일론 머스크가 로봇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번 주 로봇 안에서도 휴머노이드 관련주들 반응해줬었는데요. 오늘도 로보로보, 클로봇, 로보스타, 두산 로보틱스 등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주들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토류입니다. 네. 파트너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히토류 관련 테마는 제가 이제 어제 저녁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언급을 드리고 있는 테마죠. 그래서 어제 저녁도 언급드렸고 오늘 오전에도 언급드렸고 오늘 오전 10시에도 또 언급을 드렸고 지금도 또 언급을 드리고 있는 그런 테마인데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강조드린 게 뭐예요? 현재의 이제 시간으로 떠서 상승이 나왔을 때 따라잡지 마시고 눌렸을 때 접근을 하자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히토류 관련 종목들 어때요, 여러분들? 일정 부분 지금 많이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내려오면은 이제 다시금 또 이제 매수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일단 히토류 관련 테마가 계속적으로 불거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을 했던 적이 있죠. 유세 기간 동안.
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 관세를 부과하겠다. 지금은 몇 프로예요? 한 25% 정도가 되죠. 그리고 멕시코를 통해 수입된 중국산 자동차에 100에서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예고를 했고, 또 거기에 이 중국에 대한 최애국 대우도, 무역 최애국 대우도 폐지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2기 집권이 이제 본격화가 되게 된다면 이런 이제 패권 경쟁뿐만 아니라 이제 무역 전쟁까지도 활발히 진행이 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는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뭐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은 급등나긴 나오긴 하겠지만 이 이슈는 주기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부각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현재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테마이고요. 일단 이제 중국이 미국의 이제 보복을 취할 조치로 가장 핫한 게 바로 희귀광물 통제죠. 거기서 대표적인 게 히토류입니다. 그래서 히토류 관련 종목이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관련 종목으로는 제가 이제 유니온 관련 계열, 유니온 머티리얼즈나 유니온은 너무 많이 언급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두 번째로 관심 갖고 있는 동국 RNS를 볼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동국 RNS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대략 한 24%까지 고점을 찍고 지금 많이 내려오면서 한 상승 전고점 이전 종가 대비 한 7%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거의 다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매수 포지션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될 것 같아요. 이 동국 RNS 같은 경우에는 이 제강용 내화물, 즉 비금속 세라믹 재료를 지금 생산을 해내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이 회사가 히토류 관련으로 지금 취급이 되는 이유가 지난 2020년 11월 이 특수금속 히토류를 취급하고 있는 호주 ASM과 저탄소 고순도 금속 정제 공장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주 기업하고 이렇게 계약 체결 이슈로 인해서 아무래도 좀 히토류 관련 종목으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히토류 관련 종목들 중에 좀 저평가이고 그나마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몇 없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국 RNS를 관심 가져 보시고 오늘 저가로 2,500원 정도 자리까지 밑으로 좀 내려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원래 매수 자리예요. 그래갖고 만약에 다시 한번 좀 내려오게 된다면 아직 매수 못하신 분들도 2,500원 밑으로는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주가가 거의 지금 바닥권이거든요. 주봉상 보시면. 그래서 다시 한번 상승력이 나오면 오늘 고점 자리인 3,000원 정도 구간은 충분히 찍어줄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3,2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단기적으로 존재합니다. 이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온다면. 자, 그렇기 때문에 동국 RNS 2,500원 밑으로 한번 잘 모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히토류 안에서는 동국 RNS 저희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테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입니다. 히토류와 마찬가지로 파트너님께서 계속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던 테마이기도 하죠. 네, 지속적으로 불거진다고 언급을 매번 드렸는데 네. 봐봐요. 다시 한번 또 불거지잖아요. 그래서 이쪽 테마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눌렸을 때마다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오늘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은 이유가 있죠.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유럽 연합이 공식 입장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보건 재건 투자할 기업을 모집을 시작했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가 지난 14일 날 나오면서 현재 지금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바로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재 10가지 우크라이나 보건 계획을 내주 안에 발표하겠다라는 발언까지 또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발언과 유럽연합의 이 복구 재건 투자할 기업 모집 이 두 가지 이슈로 현재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온 상황이고 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현한 국토부 1차관을 스페인과 폴란드에 보내서 이제 포럼이나 세미나에 참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인프라 진출 방안을 좀 모색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언급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맞물려서
오늘 오전 10시 정도부터 갑자기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올라갔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생방송 중이었기 때문에 저도 놓쳤어요. 원래 제가 딱 보고 있었으면 딱 드렸는데 그래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눌렸을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매수해야 된다, 관심을 갖고 봐라라고 이제 언급을 드리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뭘 언급을 드렸어요?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종목을 언급을 드렸죠. 그래서 저번에도 눌렸을 때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테마이고 이슈이고 그렇기 때문에 눌렸을 때 한번 또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여러 번 언급을 드렸는데 이게 크게 눌리지 않고 그대로 그냥 상승력이 지금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지속적으로 현재 이제 외형적 확장을 꾀하고 있는 이 콘크리트 펌프 트럭, 타워 크레인, 발전기 여러 가지 이제 굴삭기에 장착하는 그 부시는 어태치먼트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가장 핫하게 반응을 하고 이미 이제 우크라이나 이런 이제 중장비 업체랑 제휴를 맺어서 현지에서 이 드릴 트럭도 현재 지금 현지에서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제 진출을 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현대 에버다임하고 같이 제가 이제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이제 언급을 드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SY라는 종목 되게 많이 언급을 드렸어요, 그죠? 눌렸을 때마다 언급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쵸? 제가 여기 이때부터 10월 달부터 계속 눌렸을 때마다 매수를 외쳤는데 또 한 번 장대 양봉이 또 붙었습니다. 그래서 SY도 여러분들이 같이 좀 보시면서 접근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못 따라잡아요. 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한 번 눌릴 수 있습니다. 그때 눌렸을 때 오늘 조금 이제 장대 양봉이 달렸어요. SY건 현대 에버다임이건 그렇기 때문에 좀 눌렸을 때 접근을 하시는데 오늘 이제 양봉 중간가 밑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봉 중간가를 간단하게 보면 10,000원짜리예요. 그래서 10,000원 이하로 9,7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파트너님께서 꾸준하게 좀 팔로우 해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었고 그 중에서도 현대 에버다임, SY 같은 경우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오늘 각각 두 자릿수대 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지속적으로 저희가 눌림목에서 재공략해볼 수 있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입니다. 파트너님 오늘 로봇 관련주들 좀 전반적으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 관련 이제 테마에서는 네. 이 우주항공과 로봇 테마가 좀 번갈아 돌고 움직이는 도네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로봇이 지금 지속적으로 최근에는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로봇주들을 조금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일단 뭐 대다수의 이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시세가 재무 구조가 좀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흑자를 내는 기업이 별로 없고 전년도까지 좋은 실적을 내놨던 기업들도 올해 갑자기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지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좀 선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고 이건 이슈에 따라서 상승이 나올 때 팔고 하락이 나올 때 기다렸다가 매수하고 단기적으로 빠릿빠릿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테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관련 종목으로 제가 이제 원익홀딩스라는 종목을 볼 건데요. 일단 이제 원익홀딩스는 이제 원익그룹의 이제 지주 회사죠. 지주 회사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재무적인 측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한 전년도 7,400억대, 영업이익도 한 458억대 정도 지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실적을 잘 만들어내고 있고 이 회사의 지배자본총계도 9,900억 정도가 돼요. 근데 현재 시가총액은 어때요? 2,000억대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무적으로 이제 로봇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조금 우량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익홀딩스가 지금 현재 부각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자회사 90% 넘게 지분을 들고 있는 자회사인 원익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이 알레그로 핸드라는 로봇 핸드, 손을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손가락 끝에 다 그 센서를 달아갖고 이게 집을 때 압력까지 측정할 정도로 미세 조정이 가능한 로봇 핸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 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최근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가장 적합한 그런 이제 로봇 손을 개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원익홀딩스가 가장 좀 제가 눈에 잘 들어왔고요. 일단 뭐 재무 구조도 탄탄한 것도 좀 마음에 들고요. 그래서 이슈적으로 재무적으로 다 괜찮다. 게다가 또 저평가다. 그리고 오늘 처음은 아니죠. 이미 이제 이 로봇 핸드 관련 이슈로 지난 이제 11월 1일 날 한번 강력하게 부각을 받았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로 부각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때 부각을 받았던 저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시세이기 때문에 바닥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나쁘지 않아요. 2,600원 이하로 대략 한 2,45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접근하신다면 최소한 3,000원에서 3,500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인 수익을 또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 로봇 테마 안에서는 원익홀딩스 꼽아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파트너님, 저희 시청자분들 무료 교육방 입장하시면 좀 어떤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발빠르게 이제 관련 이슈들을 조금 많이 뉴스들을 취합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또 관련 이제 테마 같은 것들도 취합해서 제가 많이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좀 이슈와 테마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놓으신다면 이렇게 조금 아침에 종목들이 좀 튀어오를 때 그 종목만 딱 보더라도 이거는 오늘 어떤 이슈, 어떤 테마가 작동하는구나 해서 그 관련 종목들을 빠르게 캐치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챙겨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밴드에 들어오셔서 그런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시고 오전장에 빠르게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단기적인 수익을 챙겨갈 수 있고 제가 또 매일매일 그날 핫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하나씩 뽑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조금 어떤 그런 종목 공략 가격 전략을 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들어오셔서 참고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파트너님이 정리해 주시는 테마와 이슈 관련한 자료집 제공해 주신다라고 하고요. 탑픽 종목까지 꼽아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참여해 보시면 또 도움이 되겠네요. 이데일리 박정식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투자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1313 챌린지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항해사 이데일리 이용철 파트너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주식 항해사 이용철 파트너입니다. 네, 파트너님 저희 1313 챌린지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께도 좀 인사 좀 길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항해사 이용철 파트너고요. 자, 여러분들 최근에 일주일 내내 시장이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셨던 종목들이 좀 조정폭이 깊어졌다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성전자가 바닥에서 가장 강력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매수세가 조금씩 수급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조금씩은 체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도 여러분들 지금 용기를 잃지 않고 지금 보유하고 계셨던 종목들뿐만 아니라 저가 공략을 하신다면 더 큰 상승 흐름들 모두 다 함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용철 파트너님과 저희가 좀 새롭게 시작한 1313 챌린지가요. 여러분 1주차가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과부터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여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1주차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주간 수익률 13% 달성을 목표로 가고 있었는데 너무나 아쉽게도 8.9%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시장이 일주일 내내 약세장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저 이용철은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13% 달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다가 다음 주에 보다 더 좋은 종목들로 여러분들 초과 수익을 달성해서 이번 주 못다한 상승률까지 다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주간 수익률 13%에 도전하는 1313 챌린지인데요. 좀 아쉽게도 살짝 못 미치는 결과였습니다. 8.9% 누적 수익률로 1주차를 일단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워낙 시장이 지지부진했다 보니까요. 그래도 저희 좀 선방을 한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1313 챌린지 일단 저희가 1주차 조금 실패를 하긴 했어도 이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종목씩 좀 도와주시죠. 네, 그렇죠. 달성은 아쉽게도 실패를 했지만 네. 여러분들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혹은 1313 챌린지 종목 공략 종목들을 통해서 관심 있게 보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리뷰하는 시간 가져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HL 만도죠. 자, 이 HL 만도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빠르게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이 목표가 달성을 했는데 아쉽게도 제가 여러분들께 절반 비중,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단기 고점 1차 목표가에서 절반 비중을 챙겨놓고 남은 비중은 홀딩하면서 목표가 초과 상승에 대한 이제 흐름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시장이 약세 흐름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 종목도 아쉽게도 초과적으로 좀 더 눌리는 흐름이 이어졌었죠.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보면 이 하락 추세를 넘겼습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넘긴 게 아니라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런 장대 양봉을 통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는 이런 캔들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등대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캔들이 발생한 이후에 추세가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주가가 대세 상승 이후에 가격 조정 및 기간 조정을 거치게 되는데 특히 이런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이 조정폭을 넘길 때에는 평소보다는 더 강한 거래량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더 많은 자금이 들어와야 추세가 전환이 될 수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만도는 이미 하락 추세를 넘겼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횡보 혹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근데 저가와 저가, 고가와 고가를 보시면 이렇게 이중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저점을 올리는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에 목표가 달성한 1차 목표가를 달성한 이후에 한 차례 좀 눌렸습니다. 한 파동이 눌리는데 이 눌린 파동도 이 저가를 잇는 상승 추세 안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종목 저는 다음 주에 더 강한 상승세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로 여러분들께 다음 주에는 브리핑해 드리진 않겠지만 이 종목, 이 박스권 대응 장세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단기 상승 추세의 저점 이후에 반등 거기다가 단기 고점에서는 안정적으로 챙겨놓는 전략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LNF입니다. LNF는 너무나도 아쉬운 종목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 공개해 드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무려 장중에 6% 이상, 6.9% 이상 상승에 성공을 했고 목표가 달성에 300원 모자란 상태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뒤로 연속적인 조정이 이어서 오늘 큰 폭의 하락이 이어졌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기차 보조금 폐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돌발 악재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업종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종목 마찬가지로 손절가 터치를 했는데요. 좀 아쉽게도 손절가 터치를 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손절가를 터치한 종목은 빠르게 대응해서
종목들을 교체해 주시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기술인데요. 한정기술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죠. 2030년도까지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SMR, 소형 원전까지 도입 예정이기 때문에 이 종목 꾸준하게 상승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에서 현재 저점과 저점을 올리고 그다음에 단기 저항 라인대에 있는 이 수렴 구간으로 진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깊은 시장의 조정이 이어져도 이 상승 추세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종목 단기간에 이번 주엔 좀 약세장에 따른 조정이 이어졌지만 다음 주에 시장 회복될 때 그 어떠한 종목보다 강한 회복세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오늘 호재가 하나 나왔죠.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이 약 1,055조로 책정이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 바로 재건 업종, 건설 업종 중에 하나인 이제 건설 기계, HD현대 건설 기계인데 시가총액 1조 이상의 재건 관련주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바로 이 HD현대 건설 기계입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장중 9%, 9.56%까지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전 고점까지 모두 다 넘겨줬었죠. 이런 상황에서 추가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차트를 간단하게 좀 보면 자, 전체적인 큰 추세에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를 넘겼습니다. 이 하락 추세를 넘길 때 그냥 넘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락 추세를 기간 조정으로만 넘기게 됐을 때에는 계속해서 횡보하거나 혹은 다시 한번 하락 추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이렇게 대량 거래량을 통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게 되면 추세를 전환합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를 강한 거래 대금과 함께 장대 양봉으로 전환했을 때에는 추세가 바로 V자형 반등이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종목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세 하락 이후에 강한 반등, 거기다가 눌려도 적은 상당히 제한된 조정폭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이어졌고요. 그 2차 조정도 이 장대 양봉의 종가를 크게 넘지 않는 상황에서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종목 추가적인 상승 랠리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승 모멘텀 또한 지속되면서 수급까지 계속해서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랠리 기대해 볼 수 있는 HD현대 건설 기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종목 네이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적, 상상 최대 영업 실적 달성 이후에 추가 상승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 기반은 바로 AI 수혜주에 있습니다. 매년 매출액의 20에서 25%를 R&D 비용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AI 관련주 중에서도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단기간에 고점들을 모두 돌파했기 때문에 이 종목 눌린다 하더라도 이 중요 라인대 18만 3천 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주에도 단기 조정 이후에 반등세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종목 삼성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은 조선주 중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종목 중에 하나죠. 조선주 중에 조선주의 사업 중에서 가장 고부가가치 사업인 해양 플랜트 사업을 이 종목이 가장 2015년도 첫 시행을 했고요.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단기 고점 또한 넘길 수 있고 추가적인 상승 랠리 또한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종목 서진시스템. 서진시스템 이 상승 추세 안에서 계속해서 이 네모칸 보이시죠? 지지될 때마다 강력한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쯤에는 이 종목 고가를 돌파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HD현대 일렉트릭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D현대 일렉트릭은 35만 원대 이 저항 라인대를 강하게 넘긴 이후에 조정받아도 이 저항 라인대를 지지 라인대로 전환시킨 이후에 반등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이 종목 지켜보시면 좋은 흐름들 기대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종목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이 종목 마찬가지로 오늘 조금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6만 5천 원대 지지 라인대 지지 이후에 반등이 이어지고 분봉상 반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다음 주에 이 중요 라인대를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추가 상승 랠리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파트너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 좀 잘 대응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세세하게 대응 전략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1313 챌린지 저희 1주차 종목들이었고요. 파트너님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저희가 2주차 이제 1313 챌린지를 향해서 성공 배지를 향해서 좀 다시 한번 잘 달려봐야 될 때입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도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오늘 두 가지 종목은요. 제가 네. 아쉽게도 이번 주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주 내내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두 종목으로 선정해 왔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엔젤 로보틱스고요. 두 번째 종목은 필 옵틱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한 종목씩 바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젤 로보틱스 보도록 할게요. 엔젤 로보틱스는 이 종목에 관한 경우에는 차트 분석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지 라인대를 강력하게 지지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보시면 1차 지지 이후에 2차 그리고 최근에 조정폭도 마무리를 했죠. 거기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업종의 수혜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사족 보행 로봇계 스팟이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경호원으로 채택이 됐죠. 경호 로봇으로. 그렇기 때문에 업종 전체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이 종목이 세계 최대 의료기기 전시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헬스케어 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상승 모멘텀 카이스트와 하반신 장애인용 하반신 마비 장애인용 웨어러블 로봇이죠. 출시를 했고 이게 해외에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 지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이 종목 목표가 24,700원, 손절가 23,300원으로 이 종목 단기 공략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필 옵틱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필 옵틱스의 경우에는 자, 유리기판 종목 중에서 정말 강력한 종목 중에 한 종목이죠. 최근에 조정폭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조정 이후에 반등이 첫 의미 있는 반등이 이어졌습니다. 저가를 이중 바닥을 만든 이후에 그 다음에 시세를 만들고 조정폭 이후에 다시 한번 의미 있는 반등이고 여기에서 이미 스토캐스틱과 MACD가 모두 다 과매도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종목 가격 전략부터 먼저 잡아드리면요. 단기간에 추세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1차 목표가 17,500원, 손절가 15,000원에 가능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OLED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시장에서 첨단 자동화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 유리기판 관련주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그리고 2024년도는 반도체 장비가 5% 비중인데 이게 2025년도, 6년도에는 40%까지 빠르게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세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내내 이제 좀 장기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두 가지 종목이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엔젤 로보틱스, 필 옵틱스 2주차 저희 두 번째 종목으로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313 챌린지는요, 또 단기 포트뿐만 아니라 장기 포트도 함께 좀 운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철 파트너님께서 꼽아주신 장기 포트 종목은요, 삼성중공업이다라는 점 참고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데일리 이용철 파트너님과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까지 이번 주 내내 시장 참 어렵습니다. 주말만큼은요, 이러한 걱정들 잠시 접어두시고요. 푹 쉬다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